세 명의 호라비 정승. 옛날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정승이 있었는데 모두 호랍이었다. 어느 날 임금은 세 정승에게 왜 혼인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영의정이 먼저 아뢰었다. 소인이 아주 어렸을 때 결혼을 했사옵니다. 그때 소인은 아직 과거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혼인한 이후에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소인은 매우 가난했고 그래서 저희 처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웃 사람들의 삭바느질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서당에서 돌아왔을 때 처가 무언가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는 저를 본 순간 서둘러 무릎 아래로 그것을 숨기고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소인은 매우 배가 고팠고 처의 이기적인 행동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당신은 무릎 아래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이오? 소인이 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없을 때 무엇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소. 그녀는 천진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떤 음식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처가 저를 속이려 했다고 나무랐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았소. 소인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먹다가 황급히 숨겼소. 당신은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이면 안 돼요. 저는 너무나 놀라 무릎 아래에서 자륵 한 덩어리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저 흙덩이일 뿐입니다. 그녀는 사죄하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삭바느질 싹을 받기 위해 오늘 밤까지 이 옷들의 바느질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저녁살을 살 수가 있지요.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완전히 타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찰흙덩이를 핫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집에 없을 때 내가 무언가를 먹었다고 생각하신 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당신을 그렇게 화내게 만들었다니 송구스럽군요. 당신에게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저가 소인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리석게 그녀를 꾸짖은 것이 부끄러웠고 그녀의 진심과 헌신에 너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소인의 집안은 너무나 가난했지만 소인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처가 끊임없이 고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 소인은 과거에 급제를 했고 남해의 큰 섬 제주도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와 많은 종복들을 거느리고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목포항에서 배를 탔습니다. 불행하게도 바다가 매우 거칠어져 배가 해협의 격렬한 파도에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가라앉을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선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이 노하셔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소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즉시 그 사람을 찾아야겠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는가? 그 선장은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고리를 벗어 바다에 던지게 하십시오. 만일 저고리가 뜬다면 그 사람은 신이 허락하는 사람이고 만약 그것이 가라앉는다면 그가 조난의 원인이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이 먼저 저고리를 벗어 배 밖으로 던졌고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그들의 저고리 역시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소인의 아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처는 저고리를 배 밖으로 던졌고 그것은 즉시 가라앉았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격렬한 파도가 누그러져 잠잠한 고요 속에 섬에 무사히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소인의 아내는
소인과 일행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섬에서 임무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고 그 후에 꾸준히 벼슬이 올랐습니다. 소인이 가진 모든 것은 소인의 아내 덕분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다시 혼인을 하여 그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영의정은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이야기를 했고 임금은 그의 아내에 대한 진실한 애정에 깊이 감동받았다. 임금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과인은 그대가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알겠소. 다시 혼인하지 않는 것도 옳은 것 같소. 그리고 나서 임금은 좌의정을 향하여 혼인하지 않은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좌의정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소인 역시 아주 젊어서 혼인을 했습지요. 하지만 어느 날 무시무시한 불행이 저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소인의 정적들이 저에게 누명을 씌워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유죄 판결을 받고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인이 저에게 이별을 고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오실 수 있나요? 소인의 유배 생활은 기한이 없었기에 소인은 얼버무려 대답했습니다. 나는 계란 하나가 다른 계란 위에 똑바로 서게 되는 날 돌아올 것이요. 소인의 말은 결코 돌아올 수 없으며 유배 생활이 소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인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여 소인이 떠난 바로 그 순간부터 1년 내내 밤낮으로 계란을 다른 계란 위에 똑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을 접어두고 예쁘게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거나 집을 깨끗하고 편안하게 하는 데에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그녀의 친지들 그리고 모든 이웃들은 그녀를 단념하였고 그녀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절망에 거의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5년이 지났고 어느 달밝은 밤에 암행어사가 한양을 팽차했습니다. 어사는 지붕은 썩어 문드러지고 거의 황폐화된 저희 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한 여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는 여인의 울부짖음에 어떤 연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집으로 들어가서 창에 찢어진 종이 틈으로 몰래 엿보았습니다. 그는 소인의 아내가 마루 위에 2개의 계란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손뼉을 치면서 기쁘게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소란스럽게 웃어서는 안 돼요. 그는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손뼉을 치고 있는 것이오? 오늘 밤 아주 기쁜 일이 있나 보오. 이 계란 2개는 무엇이오? 소인의 아내는 그를 보고 매우 기뻐서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바로 전에 2개의 계란이 똑바로 섰습니다. 하나의 계란이 다른 계란 위에 말이죠. 저는 5년 동안이나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했으나 허사였습니다. 오늘 밤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 남편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 어사는 그녀의 말에 당황했고 그녀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인의 아내는 자신의 성명, 무고죄로 유배간 사연, 그리고 제가 떠나면서 했던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사는 그녀의 끈기 있는 노력과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그녀의 불행한 삶에 극심한 고통 등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왕에게 가서 저의 사연을 이야기했고 소인이 유배에서 풀려나도록 권고했습니다. 선왕은 소인의 방면을 흔쾌히 허락했고 곧 소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인의 아내는 저를 다시 만난다는 기쁨에 가득 차서 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본 순간 실신하여 눕게 되었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가여운 여인. 그녀는 기적을 낳기 위해 마음과 혼을 다 바쳐 모든 기운이 소진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너무 약해진 탓에 소인이 돌아오는 즉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도 소인이 저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헤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 소인이 어찌 다른 여인과 혼인할 만큼 그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영의정과 마찬가지로 좌의정도 눈물을 흘렸고 임금 역시 그의 말에 수긍했다. 이제 우의정의 차례였고 그가 입을 열었다. 소인 역시 아주 어려서 혼인을 했습니다. 소인의 저가에서 혼례를 올린 후 소인은 방으로 가서 색시가 방으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문을 등지고 방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장모가 방 안으로 색시를 데려왔지만 소인은 너무 부끄러워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거나 말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색시가 다가와 소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소인은 어느 순진한 색시도 감히 하지 못할 첫날 밤을 주도하는 그녀의 대담함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집에서 뛰쳐나왔고 맨발로 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절에 들어가 모든 것을 잊고 과거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수년을 그곳에서 머물러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소인은 경기도 남양 군수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임지로 가기 위해서 많은 종복들과 악대를 거느리고 가마를 타고 떠났습니다. 수원에서 남양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는 큰 말을 지나쳐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종복 하나가 저에게 가마에서 내려 마을 중앙에 폐허가 된 흉가에 애도할 것을 청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나그네에게는 불운이 닥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몇 년 전에 그 집 딸이 젊은 남자와 혼인을 했는데 그 신랑이 전날 밤에 그녀를 두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눈을 부릅뜬 채로 여전히 그 방 안에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마에서 내려 그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문에 있는 문패를 보고 이내 처음 가본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인이 혼례를 치렀던 처가인 것입니다. 소인은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고 그 집이 폐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색시는 죽었고 장인 장모도 그 슬픔에 돌아가셨습니다. 수년간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색시를 기다렸었던 그 방에 들어가서 원망에 가득 차서 두 눈을 무릅뜬 채 썩지도 않고 누워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제야 소인이 그녀를 오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에 앉았던 같은 장소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저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은 시신이 그렇게 할 수는 없기에 돌아서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다 보니 제가 움직일 때 나무 옷장의 노쇠 장식판에 제 옷자락이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움직이자 그것이 다시 저희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전날 밤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의 성급한 행동에 몹시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손을 뻗어 그녀의 눈을 살며시 감겨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자마자 그녀의 몸은 제와 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고 정숙하고 정직했지만 소인의 성급한 성질 때문에 그녀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의 성급한 기질을 누그러뜨리겠다고 결심하여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공은 진실로 아내 덕분입니다. 어찌 소인이
그녀의 순결함과 결백함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 이제 소인이 왜 다시 혼인하지 않는지 헤아릴 수 있으시겠는지요? 임금은 그의 이야기 역시 수긍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대들 세정승은 희귀하고도 놀라운 경험을 했도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대들이 그처럼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이다. 과인은 그처럼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과인의 신하로 둔 것이 자랑스러우니 과인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여 일하여라.